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해서 발표할 안현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동기와 콘크리트 수화 적용과 중성화, 그리고 콘크리트 중성화의 문제점, 콘크리트 중성화 실험,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동기입니다. 주제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제가 3학년 1학기 화학 2 시간에 주제 탐구 보고서를 활동할 때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주제로 탐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원인에 대해서 궁금했고,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원인은 크게 콘크리트 중성화, 그리고 폭렬 현상에 의한 중성화, 그리고 탄산화, 중화,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콘크리트를 직접 제 손으로 중성화하고 싶어서 실험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콘크리트가 중성화되기 위해서는 CO2에 의한 중성화 또는 폭렬에 의한 증성화가 돼야 됩니다. 폭렬은 화재나 급격한 온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큰 화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폭렬 현상에 의한 중성화를 실험 못했고요. 그리고 탄산화를 하려고 했는데,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중성화가 되려면 적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CO2와 이렇게 만나야지 중성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 시간에는 제가 콘크리트를 직접 중성화시키는 것이 아닌 콘크리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부어가지고 중성화를 시험하는 실험을 계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콘크리트 수화작용과 중성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중성화란 콘크리트가 이렇게 그림처럼 있는데, 콘크리트가 수소나 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수소나 칼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콘크리트 중에 수소나 칼륨이 공기 중 또는 수 중에서 물리적이나 화학적 작용을 받아 탄산칼슘으로 변화해서 알칼리 성분이 유출되는 현상을 콘크리트 중성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의 주성분인 CaO가 있습니다. 산화칼슘이죠. CaO를 물과 섞으면 CaOH2, 수산화칼륨이 생성됩니다. 시멘트는 물과 혼합되어서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CaOH2는 강알칼리성입니다. CaOH2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같이 반응을 하면 탄산칼슘이 됩니다. 탄산칼슘은 약알칼리성이고 CaOH2는 강알칼리성입니다. 이렇게 강알칼리성이 약알칼리성이 되는 이 반응을 콘크리트 중성화라고 합니다. 수화작용은 말 그대로 수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화합한다. 그래서 수화작용인데요. 여기 CaO는 산화칼슘인데 콘크리트의 주성분입니다. 콘크리트의 주성분이 H2O, 물과 만나서 수화된다. 그게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이고요. 중성화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CaOH2가 공기 중에 CO2가 만나가지고 CaCO3가 되는, 이렇게 약알칼리성이 되는 반응을 중성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성화로 가면 콘크리트가 완전히 중성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강알칼리성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약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의 문제점인데요. 이렇게 탄산가스, CO2나 외부에서 탄산가스가 침투가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콘크리트는 중성화를 합니다. 중성화가 되면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는데요. 이 부동태 피막이 뭐냐? 부동태 피막은 이제 철근 위에다가 이제 녹이 슬지 않게 덮어놓은 것을 부동태 피막이라고 합니다. 중성화가 되면 부동태 피막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철근에 녹이 슬겠죠? 그래서 철근이 부식됩니다. 철근이 부식이 되면 철근은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최소 이제 2배에서 최대 2.5배까지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근이 팽창됨에 따라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합니다.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되면 콘크리트의 사이사이 틈이 생기겠죠? 이 틈에 이제 또 탄산가스가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가 더 심화되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철근이고,
이렇게 엮어둔 게 이제 부동태 피막입니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 탄산가스 CO2, H2O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데 이 부동태 피막이 없어지면 이렇게 철근에 직접적으로 탄산가스가 반응을 하게 되어서 부식이 됩니다. 부식되면 팽창되고 그래서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기고 깨지는 겁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중성화 실험입니다. 제가 한 실험은 페놀프탈레인 용액 반응인데요. 이 실험 방법은 1%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기 또는 스포이드에 넣어서 분사하는 겁니다. 콘크리트에. 이 원리는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제 콘크리트에 뿌렸을 때 pH가 이제 9.5 이상이면 알칼리성인 적색으로 표시가 되고 pH가 9.5 미만이면 무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무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중성화된 부분이고 무색으로 표시가 안 되고 이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알칼리성인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실험을 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적색, 이제 약간 자주색이 돌죠? 자주색이 도는 부분이 알칼리성이고 맨 위에 이제 무색으로 된 곳이 이제 중성화된 곳입니다. pH가 9.5 미만이기 때문에 무색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중성화를 해결하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범위로 나뉘는데요. 설계, 배합, 시공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 시 피복 두께를 늘려야 합니다. 이 피복이 뭐냐? 피복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이제 부동태 피막입니다. 부동태 피막의 두께를 올리면 당연히 이제 철근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만큼 부식을 늦출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 마감입니다. 표면 마감을 꼼꼼하게 해야지 외부에서 탄산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표면 마감을 꼼꼼하게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배합인데요. 배합을 할 때 물과 시멘트 비율을 최소화합니다. 물과 시멘트 비율을 최대시키면 사이사이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시멘트 비율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맞물리는 게 다 맞물리도록 공기층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탄산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중성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공입니다. 시공을 하려면 일단 콘크리트 다짐과 양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까 배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CO2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짐과 양생을 철저히 해야 하여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중성화를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중성화를 완전히 방지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도 또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성화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